한번 영상에서 제가 집은 수리로 바꿀 수 있는 부분과 절대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 올수리에서 들어가실 거면 여기는 좀 무시하시고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이 맨날 뭐 남양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왜 남양을 중요시 하는지, 그리고 동강간격과 생활동선은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보실 때 꼭 간과하지 말고 챙겨야 할 부분이니까 만약 집을 구하신다면 꼭 필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향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냥 네이버 지도를 딱 열었을 때 이 사자를 생각해서 내가 보는 오른편이 동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동해 바다가 있고 왼쪽에 서해 바다가 있잖아요. 북쪽에 북한이 있겠죠. 남쪽에 남해가 있고, 이걸 그대로 아파트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봐뒀던 매물이 예를 들어서 1동이에요. 1동이면 이쪽을 동해 바다 쪽이구나, 동향이네. 2동이면 남쪽을 보고 있네, 남향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꺾인 애들도 있죠. 그러면 여긴 남동이네, 여긴 남서네, 이런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방향을 결정하는 건 뭐예요? 가장 큰 창이 난쪽, 즉 거실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남양을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이 북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렇게 해가 높이 떠서 길게 들어오고요, 겨울에는 이렇게 해가 낮게 떠서 짧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실 창을 이렇게 남쪽으로 내면 어떻게 될까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이렇게 서쪽으로 지죠. 그러면 추운 겨울에는 해가 낮으니까 낮게 이렇게 쭉쭉쭉 햇볕이 깊숙하게 들어와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질 때까지 제일 오랫동안 해가 길게 들어옵니다. 남양이. 그래서 남양이 따뜻한 겁니다, 겨울에. 그럼 여름에는요? 여름에 해가 높이 떠 있으니까 이 각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햇빛 자체가 많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원한 거죠, 남양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이 남동풍이 들어오기 때문에 남양집은 이 남쪽 창으로 바람이 잘 들어오고요, 겨울에는 추운 북서풍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남양집은 이걸 등지고 있으니까 이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양 하는 거고요. 뭐 남양집에 살려면 3대가 적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속담까지 생긴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향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동향입니다. 동향. 자, 해는 동쪽에서 뜨잖아요. 동쪽에서 해가 쫙 뜨니까 아침 일찍 해가 창으로 들어오고요, 동양은. 그런데 어때요? 금방 빛이 없어지죠. 금방. 해는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조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겨울에는 춥다. 그래서 난방비가 많이 든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해가 뜨면서 집이 밝아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에게 좀 적합하고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해는 서쪽으로 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가 지는 늦은 오후, 그러니까 노을이 지는 그 순간까지도 집에 해가 들어와서 엄청 더워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상대적으로 좀 따뜻한 편이고요, 동양에 비해서. 그래서 냉방비가 많이 들어오죠, 냉방비가. 그리고 아침 일찍 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좀 늦게 들어오니까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 약간 저녁형 인간에게 좀 맞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향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빛이 잘 들어오지 못합니다. 해가 동쪽에 떠서 이렇게 서쪽으로 지니까 여기는 뭐예요? 빛을 받을 일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좀 시원한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진짜. 그리고 집 자체가, 이 채광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좀 어둡고 습하고, 그래서 곰팡이도 많이 생깁니다. 곰팡이도. 이런 집들은 진짜 뭔가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좀 선호하거나, 주로 어쩔 수 없이 북쪽으로 배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조망권 때문에 위에 뭔가 한강이 있거나 그런 좋은 조망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북향으로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서울에 이런 곳들도 한강 조망을 위해서 이제 북향으로 배치를 해놨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조망 사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는 북향이 남향보다도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남향이 물론 전체적으로 좋긴 하지만 사람마다 이 더위나 추위를 느끼는 정도와 이 아침형, 저녁형 인간이 있으니까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그 향을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까 보신 그런 조망 나오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향이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이 선호도는 되게 이런 순서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다음은 이 향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지도를 여시고요. 내가 확인하고 싶은 매물이 있을 거예요. 그 매물이 어떤 칸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확대해서 보면 아파트 밑에 이렇게 숫자가 써져 있거든요. 숫자. 그래서 6-15F-1 이렇게 써져 있으면 여기서부터 3, 4, 5, 6 라인이라는 거고요. 꼭대기층이 15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봤던 동이 이게 남향인지 동향인지
그거를 알 수가 있고요. 또 네이버 부동산의 이 단지 정보에 들어가시면 여기 이 면적별 평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평면도. 이 평면도를 내가 이렇게 딱 넣어 보시면 아, 거실에서는 뭐 이렇게 보일 거고 빛이 이렇게 들어오겠구나. 또 작은 방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조망이 나오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직접 안 가봐도 대충은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직방이라는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 먼저 직방을 설치하셨으면 직방 어플을 들어갑니다. 그 후에 아파트를 누르시고요. 매매 전 월세를 누르시면, 자, 원하시는 단지명을 이곳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지도에서 클릭을 하시면요, 밑에 단지명이 뜨죠. 그 단지명을 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3D 단지 투어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3D 단지 투어를 클릭을 하시면 단지 정보 확인을 시작합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제 3D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매물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101동 매물이다. 그럼 101동을 클릭을 하시고 호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저는 여기 1206호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1206호에 이 3D 모델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키를 통해서 발코니로 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1206호에서 거실에서 봤을 때 뭐 이 정도 뷰를 볼 수 있겠구나 라고 대충 예상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으로 가볼까요? 이쪽 방에서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뷰를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직방으로 이 집을 가보지 않아도 뷰라든지 그런 것들, 앞에 가리는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호갱노노라는 어플을 통해서도 일조량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호갱노노입니다. 호갱노노 같은 경우는 어플도 되고요, 이렇게 PC에서도 가능합니다. 호갱노노 전 PC 버전을 사용할 건데요, PC 버전에서 이쪽 검색란에 단지명을 입력하시거나 혹은 지도에서 단지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단지를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여기 3D 일조량 보기라고 있습니다. 3D 일조량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이 단지의 일조량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겨울에 일조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남향이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향입니다. 겨울에 해가 쭉 떠서 정남향 아파트 같은 경우 해가 밝고, 동향도 아침 일찍이기 때문에 해가 밝게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동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음영이 지기 시작하고, 정남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밝게 해가 내리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좀 심해지고 결국은 일조량 면에서 이 남향 아파트가 훨씬 더 많은 빛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쪽 뒤에 동 같은 경우는 앞에 동, 옆에 있는 동이나 앞에 동이 좀 가리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전면동 대비해서는 좀 그늘지는 곳이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현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통해서 각 동의 일조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에 직접 방문했을 때인데요, 앱스토어에서 뭐 나침반 치시면 아무 어플이나 다운 받으셔가지고 딱 이렇게 거실에 딱 섰을 때 어플을 보면 방향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거실은 어떤 방향이구나, 이거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꼭 집 안에 안 들어가더라도 아침이나 낮이나 뭐 오후쯤에 가보셔가지고 채광이 어떤지 한번 밖에서 한번 보시고요, 뭐 앞에 가리는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직접 현장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점은 남향이라고 다 같은 남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파트 101동이 있는데 거의 완벽한 남향이죠. 완벽한 남향. 근데 어때요? 제가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네이버 지도에 이렇게 각 동의 층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15층이 최고층인데 이 맨 앞동이 25층이에요. 그리고 얘는 23층, 얘는 24층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 호갱노노 3D 일조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겨울입니다. 쭉 한번 시간을 지나가 보면 여기서부터 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앞에 있는 전면동 같은 경우는 해를 쫙 잘 봤지만 뒤에 있는 동들도 뭐 나름 햇볕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맨 뒤에 동은 키가 제일 작기 때문에 거의 햇빛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더 뒤로 돌려 보겠습니다. 쭉 가다 보면 햇빛이 점점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까지도 어때요? 전면동은
햇볕이 정말 잘 들어오고 있죠, 여전히. 그렇지만 기회동은 이제 조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남중고도에 있는 거의 12시 정도가 되면 이제 대부분의 지역들이 햇빛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아파트는 뭐예요? 여전히 저층부 쪽은 일조량이 좋지 않죠. 정남향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계속 그늘이 집니다. 저층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남향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런 남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쪽 맨 뒷동의 정남향 저층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남향이라도 일조권이 보장이 안 되면 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동강 간격입니다. 이 동강 간격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조망권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사생활 침해 때문입니다. 이 부산의 아파트의 경우 지도에서 봤을 때는 바다뷰가 엄청 멋지게 나올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이렇게 거의 팔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수준으로 이 집 앞에 이 생활용 숙박시설이 이렇게 앞에 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멋진 바다뷰를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뭔가 조망이고 일조권이고 사생활 침해까지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갑자기. 또 마찬가지로 뭐가 있을까요? 부산에 가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동강 간격이 엄청 좁게 지었죠. 신축 아파트인데 이런 데는 밤에 불 켜고 보면 농담 아니고 거의 반대쪽 집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TV 채널까지도 내가 알 수 있을 정도죠. 그 정도로 좁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그 일반 상업지역 같이 용적률이 좀 높은 지역에 간격에 대한 규제가 덜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좀 주의 있게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생활 동선입니다. 이게 그 지도로도 잘 알 수 없는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요. 이 단지도 보시면 지도상에서는 이렇게 정식 출입구가 후문, 정문 이렇게 나 있죠. 근데 현장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이런 샛길, 여기도 이런 샛길, 이런 샛길들이 있어요. 현장에 가셔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버스를 많이 타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 그러면 이쪽 동이 좋은 거고, 뭐 이쪽 대로 쪽변으로 볼 일이 많다 하시면 이쪽 동이 좋은 거고, 나는 상가 이용이 잦다 하면 또 이쪽 동이 좋은 거고, 이런 것도 자기 그 생활 동선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그 밖에 뭐 분리수거장이나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도 가까운 동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은근히 그 가까운 동이 좋거든요.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집을 볼 때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런 부분 중에 다음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주로 내가 단지를 선택했을 때 어떤 동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향, 동간, 간격, 생활, 동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동을 잘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평소에 항상 남향 살아라, 남향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요. 저도 뭐 집을 많이 사고 팔아봤지만 확실히 이 남쪽을 보고 있는 집이 좀 선호도가 높고요. 여러분들도 집을 고르실 때 좀 가격을 좀 더 주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 내가 살기에도 편하고 또 팔 때도 잘 팔리니까, 팔 때도 물론 그 가치를 다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좋은 집을 고르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